자, 우리 이타적 디자인으로 사람을 살리다 라는 본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세 번째 이타적 디자인의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쵸? 첫 번째는 깡통 라디오, 두 번째는 라이프스트로우 사례를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바로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세 번째 사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통 큐 드럼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랑 읽어볼게요. 아프리카에서 식수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한 양동이에 물을 얻으려고 심지어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물통을 양손에 들거나 머리에 이고 그 먼 길을 걸어 돌아와야 한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한 양동이에 물을 얻으려고부터 힘들겠습니까? 라고 보면, 자, 보세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요거 봤죠? 요 사진. 이렇게 물을 직접 머리에 이고 이 무거운 물을 가지고 집까지 돌아오려면 엄청 힘들다. 그쵸? 그 내용을 여기에 써준 거예요. 자, 뭐가 힘들다? 그래요. 물 구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매우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그쵸? 정수기를 통해서 먹고 싶을 때마다 뜰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읽어보면 그런 고된 일을 아이들이 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고된 일을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처럼 할 수 있는 해준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 그거예요. 밑줄. 아이들이 물을 떠오는 그 고되고 힘든 일을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처럼 할 수 있게 해준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큐 드럼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쓸게요. 큐 드럼의 장점. 그냥 물을 떠오면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Q자 모양을 가지고 애들이 재밌는 놀이처럼 만들게 해준 것이 장점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알파벳 Q자를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 붙은 물통은 손으로 들거나 머리에 이지 않고도 운반할 수 있도록 원기둥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물통을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줄로 묶어서 끌고 다닙니다. 라고 하네요. 자, 여기 부분 보면 알파벳 Q자를 닮았다고 해서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Q 드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겠죠? 이름이 붙은 알파벳 Q자를 닮아서 Q드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진짜 이렇게 Q, 여기 줄 모양까지 해서 Q 모양이 나오죠. 이걸 보고 Q 드럼이라고 하네요. 자, 밑줄 긋습니다. 손으로 들거나 머리에 이지 않고도 운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물통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듯 줄로 묶어서 끌고 다닌대요. 자, 이게 뭐냐면 물통을 손으로 들거나 머리에 이지 않고도 운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물통을 Q자 모양으로 만든 이유겠죠. 원기둥 모양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물통을 원기둥 모양으로 만든 이유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머리에 이고 가지 않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만들어서 굴려가면서 재미있는 놀이처럼 힘을 좀 덜 들이고 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들지도 않고 머리에 이지도 않고 쉽게 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Q자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밑줄 긋습니다. 마지막. 먼 거리를 왕복하며 물을 길어 나르는 고된 일도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한 디자인입니다. 여기 밑줄이에요. Q드럼에는 최대 75리터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정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한 번에 담아 옮길 수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많은 양이 옮겨지죠. 그쵸? 이렇게 보면 굉장히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한 가정이 75리터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과연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은? 이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쵸?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볼게요. 이것은 환경부, 인터넷에서 환경부의 통계 정도에 찾아보면 통계청이나 환경부에 들어가면
하루에 사용하는 물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네이버를 사용해서 찾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영상을 끊고 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오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메모장에다가 위에다가 메모 부탁합니다.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환경부의 통계를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진도를 나가볼게요. 핸드릭스가 이 기막힌 물통을 디자인해 큰 돈을 벌었을 리 만무합니다. 밑줄. 그렇죠. 이걸 만든 사람의 이름은 핸드릭스인가 봐요. 그 사람이 이 Q자 물통을 디자인해서 큰 돈을 벌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렇죠. 상업적인 이익,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부등호예요.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적이 아닌, 그렇죠, 이타적 디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핸드릭스는 자신이 디자인한 물통을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그리는 것을 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핸드릭스의 따뜻한 디자인은 우리를 감동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이타적 디자인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중간 3은 큐드럼이라고 쓰고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물을 얻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힘겨운 사람들, 이동하는 아이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이 친구들도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타적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의 이타적 디자인의 사례들을 봤고요. 마지막 끝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을 위한 디자인. 빅터 파파넥은 자신이 쓴 책에서 세계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 디자인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위기에 처한 세계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디자인할 것인지 고민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동참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빅터 파파넥의 생각이겠죠. 뭐에 대한 생각? 그렇죠.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한 빅터 파파넥의 생각이에요. 자, 지금 빅터 파파넥은 디자이너가 뭐 해야 된다고 나와 있나요? 하고 주장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그렇죠. 디자이너는 환경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껴야 하고, 그 다음에 위기에 처한 세상을 살리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디자인을 통해서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디자이너의 할 일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자, 이걸 보면서 빅터 파파넥이 쓴 책이 있다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자, 한번 찾아볼까요? 빅터 파파넥의 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이고, 빅터 파파넥 책. 보면은 많은 책을 냈어요. 그쵸? 인간을 위한 디자인, 인간과 디자인, 녹색일기, 굉장히 많은 책을 냈네요. 그쵸? 이걸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도서관에서 이 책들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값싸고 단순하고 인간의 일상생활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빅터 파파넥의 책에 나온 빅터 파파넥의 말을 직접 인용한 거예요. 자,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직접 가져오는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쓸게요. 빅터 파파넥의 말을 직접 인용해요. 인용해서 뭘 나타내고 있냐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기본 조건, 그쵸? 디자인의 기본 조건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생소하고 낯설었던 이러한 생각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헛된 생각에 불과하다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다행히도 현재 파파넥의 생각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밑거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많은 후배의 디자이너가 그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 부분입니다. 자, 끝 부분은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이타적 디자인이 추구하는 정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본문을 나타냈고요. 이타적 디자인이 추구하는 정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남을 더 생각하는 디자인, 실용적인 디자인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본문을 마치겠습니다.